우리를 위한 가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의 이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적 경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본 단어이긴 한데 어떤 개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오늘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한주 원장님은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경기연구원 원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사회적 경제, 사실 말만 들어도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 경제란 사람 중심의 경제 혹은 사람이 먼저인 경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듣고 나면 더 어려우셨죠? 그러면 네. 사회적 가치가 네.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경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테 의지하거나 정부에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고 싶어 하는 경제, 사람됨이 중심인 경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면서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돈을 벌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시장의 영역 속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장애가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취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령자라든가 취약 계층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노동시장에 나가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업들에 있어서는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고성능의 노동자를 뽑아서 고성능의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임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인데 경력이 좀 단절돼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노령자라든가 이렇게 돼서 노동시장에서 최고의 고성능 노동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생계 문제라든가 일로부터 생기는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분들도 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취약 계층들의 취업이 우선시되어지는 있는 기업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겠다 이런 소리를 해서 돈도 벌고 취업도 하겠다. 이 말씀도 맞지만 또 한 가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겠다 이런 뜻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도움이 된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네,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인 그 사회적 목적이나 가치가 취업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건 그 자체가 불안정해서 취업과 실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데 취업이 될 때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자부터 되고 실업이 될 때는 가장 비효율적인 말이 좀 이상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네. 실업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취약 계층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건데요. 이제 연세가 드셨다든지 아니면 학력이 낮다든지 네. 아니면 경력이 단절돼서 감이 좀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바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취약 계층인데요. 이 취약 계층도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똑같은 인격체로서 당당히 살아가야 될 권리와 동시에 또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취업을 우선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습니다. 기업 형태가 되기도 하고 협동조합 형태가 되기도 하고 형태는 다양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취업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유발 계수라는 말이 있고요. 그는 10억 원을 생산하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몇 명이 그 안에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지표입니다. 네. 전산업 평균으로 우리가 10을 좀 넘다가 경제가 발전되면서 10 이하로 조금씩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3, 4명으로 떨어져 있는 데도 많습니다. 저희 산업 부분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게 보통 20명 이상은 다 되고요. 네. 평균적으로 보아도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산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거기에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래서 고용 흡수 역량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라서 매우 좋은 그런 측면에서 좋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말고 해외 사례도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의 최강국에 속할 정도로 오래됐고 규모도 크지만 또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이제 우리한테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IMF가 우리한테 준 충격입니다. 우리는 막 고성장만 하고 살다가 갑자기 IMF 때 폭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팍 나빠졌고 그때부터 우리가 실업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실업을 최대의 사회적 병폐로 놓아서 극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 거니까 이제 한 2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체 규모는 굉장히 양적으로 성장해서요. 회사 단위 경제 단위 수는 꽤 많이 늘었습니다. 15,000개가 훌쩍 넘겨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로 보자면 아직은 이 규모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용 규모로 보더라도 한 조직당 대개 한 5명 내지 6명 평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영세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계산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1% 미만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뭐 이것저것 억지로 다 끌어모아도 한 2, 3%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성과도 무지하게 좋은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북구에 있는 나라들, 노르딕 스테이트들, 덴마크, 그 다음에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GDP도 1인당 GDP도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기업하기도 굉장히 자유롭지만 동시에 그 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사회의 주체라는 생각에서 사회 참여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가 많이 발달해서요. 이분들에 있어서는 스웨덴이 10%가 넘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반면에 OECD 국가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보통 5%는 되고요. 그 다음에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7%들이 대개 다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해 왔듯이 지금부터는 좀 더 익혀서 규모도 키우고 내실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에 대한 애정도 갖고 그 다음에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도를 높여가야 될 아직도 많은 길이 있다,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회적 경제기업의 4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가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소 편의적인 그 구분인데요. 우선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법상의 회사 이런 것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리모델링을 한 게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 그 기본 원칙에 맞다면 아무나 누구나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예가 협동조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마을의 문제를 그 마을에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게 마을 기업입니다. 이거는 시야가 자기가 속한 마을, 때로는 뭐 시군처럼 큰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 동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을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마을 기업들입니다. 반면에 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는 수급자가 있고 또 수급자보다 약간 위에 차상위 계층이 있는데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이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이분들을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복지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본인에게 있어서 인격체로서의 의미, 사회적 의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자활기업입니다. 좀 전에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같은 의미인 건가요? 네네네.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자기들이 이해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합이거든요. 네. 그 협력하는 조합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 되려면 민주적 운영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 일표의 원칙이 아니라 1인 1표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런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자녀 재산을 청산했을 때 이것들은 그 사회에 그 같은 유사 종류라든가 정부에 혹은 국가의 사회에 기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몇 가지 조건에 맞으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원장님, 경기도에도 사회적 경제기업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죠? 네, 그럼요. 경기도에도 많고요. 전체 숫자는 3,700개 가량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이제 고용 흡수력은 좋지만 개수는 이제 그 중에서 517개 정도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3,000개 가량 있고 마을 기업이 200개 좀 넘고요. 자활 기업도 한 200개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70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에 아주 유명한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쿠키를 만드는 위켄 쿠키, 그 다음에 잔다리 마을 공동체, 그 다음에 도시락을 생산하는 취약계층을 가지고 도시락을 생산하는 행복한 밥상, 그 다음에 커민 이런 기업들도 많고요. 특히 인상적인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드림이즈 앙상블이라는 악단인데요. 이 악단 구성원들은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클라리넷을 중심으로 한 악단을 만든 데입니다. 대개 소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계의 BTS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네,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요. 네. 이분들은 청와대에 가서 공연도 했었고 심지어 UN 무대에 가서도 공연했을 정도로 대단하네요. 실력도 인정받고요. 그 다음에 연주를 보러 가시면 오직 음악만을 생각하는 순수한 영혼들이 모여서 내는 음악 같은 소리가 몸으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회적 경제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회적 경제 기업에 판매하는 제품이 또 질 좋은 제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걸 구매하는 게 바로 똑똑한 소비이자 착한 소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자세한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